보통 테슬라 예찬론자인 분들의 특징이 네. 이제 테슬라 차량 구입까지 같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차량도 구입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저는 아직 테슬라는 없고요. 테슬라 네. 주식이 많죠. 아, 주식으로요. 주식이 많고 테슬라는 2세대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좀 더 완성도 높은 차, 아직보다는 네. 완성도 높은 차를 좀 기다리고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화적 컬트 능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열정적인 지지자들을 만드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은데 테슬라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신봉자들이죠. 네. 이런 분들을 만들게 된 배경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창업자 한 명만의 능력일까요, 이게?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네. 한데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가 지금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도 네. 1등인 지역이 캘리포니아예요. 오. 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이 된 회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있는 지식인들과 어떻게 보면은 자산가들이 쓰고 활용하고 뭐 입고 타고 뭐 소비하는 그런 어떤 문화나 물건이나 내구재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요소로 많이 발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약간 그리고, 애플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 어떤 브랜딩 능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흐름에 동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가 제시하는 지구와 사회와 어떤 인구에게 제시하는 방향성과 비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그 감동이 창업주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로 이어지지 않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뭐 다른 내연기관 차들과 좀 다르게 차량 판매 딜러가 없어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든요. 근데 다른 내연기관 차들은 다 재고를 쌓아놓고 딜러샵을 만들어서 중간에 유통 마진도 있고, 그다음에 딜러분들이 이제 좀 더 나은 어떤 경험을 드리면서 차량을 판매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렇게 빨리 팔 수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와 유튜브와 테드에 나와서 하는 어떤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비전들이 글로벌하게 많이 공유가 돼서 그것들이 이제 뭐 소비자로 하여금 어떤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에서도 전달된 이미지가 뭔가 되게 익살스럽고 재밌는 CEO 이런 느낌이 되게 앨런 강해요. 머스크가요? 네. 그래요? 익살스럽나요? 아니 늘 뭐 뉴스 같은 걸 봐도 인용되는 사진들이 하나같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약 공매도를 비웃고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국내에 나오는 뉴스들은 약간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경쟁사가 국내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글로벌한 어떤 플랫폼 유튜브나 뭐 TED 컨퍼런스 같은 곳에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어떤 그의 비전 같은 거를 이제 들어보면 뭐 저 역시도 좀 감흥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화성에 가야 되는 이유 또는 어쨌든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시티에 대한 태양을 이용한 어떤 에너지원으로서의 공급 차원에서의 어떤 활용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반 대중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상상력에 기반한 어떤 그런 꿈들을 실제로 실현화하는 과정들이 뭐 부럽기도 하고 또 그 꿈을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소비자들도 차량을 구매한다거나 또는 주식을 산다거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와닿는 설명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 투자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창업주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수익 차원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내가 가지 못하는 영역에서 또는 내 역량이 부족해서 하지만 꿈꾸고 있는 분야에서 뭐 진짜 역량이 되는 창업주가 그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그리고 그걸 또 회사를 통해서 임직원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임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역량을 모아서 좋은 프로덕트를 내서 또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을 만들어냈을 때 정말 큰 수익이 나거든요. 돈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함으로써 저 역시도 주주로서 그 꿈과 희망과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공유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면은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 1위예요. 해외 테슬라가? 주식 중에서는. 네네네. 네. 지금도 제가 오늘로 살펴봤더니 이제 29일 기준으로는 보유액이 82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9조 가량. 이제 그래서 국내에선 아무래도 테슬라가 미국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이렇게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인데 이 수급 괜찮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이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요? 뭐 진짜 세상을 바꾸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반대로는 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그 또 저의 고객분들이나 뭐 제 주변 지인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쵸.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모두가 예찬하고 찬양하는 어떤 상품이나 기업이나 주식에는 조금 좀 조정의 시간을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대비의 그런 어떤 9조 원 정도의 매수는 사실 연초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떤 지금의 테슬라 주가 하락에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분기 실적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제 베를린 공장도 램프업이 되고 텍사스 공장도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테슬라 모델 2세대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판매량도 많이 늘 거고요. 그리고 다시 실적도 픽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성장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성장성, 그러니까 성장률, 델타값 그 기울기가 가팔라졌을 때 주가도 가장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는 이익의 함수고, 그러면 주가의 성장은 이익 성장의 함수이기 때문에 델타 값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그 성장의 가속도가 다시 붙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최근의 조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스닥 뭐 길게 봐서는 나스닥 시가총액 한 2등까지 애플 다음으로 뭐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들은 지금 궁금해하는 게 테슬라 주가가 아무래도 연초에 900달러 이상까지 갔다가 네. 지금 600달러 중후반 계속 왔다 갔다 네.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되게 고민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7, 8월쯤 돼야 그때 이제 주가를 보고 판단해 봐야겠네요. 네, 주가는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2분기 실적이 반영되는 뭐 6월 정도부터는 네, 발표가 네. 될 때까지는 한 7월 말 8월 정도 돼야 될 테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때쯤 되면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 금리의 상승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들의 상승도 네. 일단락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이제 그 경기 민감주들이나 경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한 어떤 성장이 나오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나 또는 작년에 베이스가 굉장히 낮은 코로나 피해주들이 좀 많이 오른다면 그 이후에 이제 올해 가을 정도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정상화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이제 실적도 다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고객분들이나 뭐 제 주변 지인들에게 글로벌 주도주는 테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성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항상 주도주를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작년의 상승,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그 종목은 테슬라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 주도주가 다시 살아난다면 시장도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주도주가 이제 뭐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려면 다시 실적이 다시 반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은 제 생각에는 여름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교통당국에서 테슬라가 낸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정밀 조사를 들어간다 그러고 네네.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테슬라 자체도 그렇고 테슬라 주주들에게도 좀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뉴스들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시행착오라고 봐요. 네, 늘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뭐 배터리 화재도 2016년, 뭐 15년 이럴 때도
뭐 모델 S가 처음 네. 나왔을 때 테슬라 모델 S가 처음 나왔을 때 배터리 화재가 돼서 뭐 그 어떤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높았죠. 왜냐하면 이런 성장 기업들은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어떤 악재에 굉장히 그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다만 그런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어떤 뉴스가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보셨을 때 정말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구조적으로 어떤 영업이 불가능한 이슈가 된다면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뭐 행정 명령이 나와서 판매 중지가 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주에서는 전기차를 뭐 더 이상 뭐 판매 금지시킨다 이런 명령이 아니고 나서야 어떤 조사라든지 어떤 중간에 어떤 시행착오들에 대한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 중요한 뉴스지만 뭐 지나가는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나가는 이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매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으신지 그 같은 결정에 좀 고려해야 될 요소는 뭔지 여쭙고 싶은데요. 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성장주를 매수하실 때는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뭐 얼마만큼 성장하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성장성이 지속 가능한 건지, 그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미 드러난 정보가 아니라 향후에 뭐 1년 후, 2년 후에 그 기업의 성장성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떤 그 검증의 시간이 좀 데이터의 확보적인 측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조금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미 드러난 정보와 이미 오른 그쵸. 주가의 고점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좀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문사도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만 뭐 이미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조 원 정도의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국에서 많이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뭐 언제 팔아야 되냐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성장성이 둔화되는 시점 뭐 그게 내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뭐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가 향후 3년 동안은 50% 이상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 실제로 4분기에도 50% 매출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베를린 공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텍사스 공장도 기가 팩토리도 들어오면은 매출은 꾸준히 늘 거거든요. 한 연 단위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한 3년 동안 한 30-40%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했지만 네. 뭐 내년에는 그 영업이익의 규모가 더 커질 거고 그리고 베이스가 워낙 지금 규모가 낮기 때문에 그 성장 지표들의 성장 숫자는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여전히 뭐 향후 3년 동안은 그 성장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뭐 한 20% 정도 되면 내연기관 뭐 한 7-8천만 대 20%면 뭐 1,500만 대 2천만 대 정도 되면 그때 정도 되면은 이제 그 둔화가 되겠죠.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어떤 그 동력 성장 동력들도 좀 낮아질 테니까 이미 많이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은 뭐 애플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2007년에 처음 나오고 나서 2013년, 14년에 이제 피크를 치고 15년이 지나고 나서는 애플은 거의 성장을 못 하고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매출 성장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데 다만 그 회사는 그 ROE가 꾸준히 성장했죠. 자사주를 뭐 조 단위로 매입을 하면서 ROE가 성장함으로써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던 거지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과거에 2007년부터 한 2010년 중반까지는 성장주였다가 네. 베이스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그 어떤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가게 된 거죠. 결국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성장주의 영역에 놓여 있지만 향후에 이제 침투율이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그 성장성도 둔화가 되면서 향후에는 이제 배당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뭐 자사주도 매입을 할 거고 근데 그런 시기는 아직은 멀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